안녕하세요. 정종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득세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매출을 좀 줄이기는 쉽진 않겠죠. 매출은 대부분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잘 준비를 해서 세금 신고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매입 시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한다.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썼을 때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있어야지 비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영수증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적격 증빙 서류만 인정을 해줘요. 자, 적격 증빙 서류는 어떤 게 있냐 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 받죠.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쓸 수 있고요. 또 현금 영수증, 현금을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렇게 현금 영수증을 수취합니다. 요것이 요 세 가지가 적격증빙 서류예요. 요 적격증빙 서류를 받으면은 비용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적격증빙 서류를 모든 매입을 했을 때 다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공급대가 3만 원 초과했을 때, 요럴 때 적격증빙 서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적격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 있잖아요. 그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 원 초과 물품을 매입을 하는데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용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계좌이체,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했다. 그냥 현금을 주거나 그런 건 솔직히 힘들어요.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았을 경우에 이때는 비용 인정으로 해줍니다. 3만 원 초과해서 적격증빙서를 못 받더라도 비용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2%, 수치금액 2%를 가산세로 내야 되고 비용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초과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적격증빙서를 못 받았다. 첫째, 비용 인정 아예 못 받거나 또는 비용 인정을 받고 가산세 2%를 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 결제 수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증빙서를 받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사업 관련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서류 무조건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건비 신고. 자, 인건비도 상당히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인건비는 무슨 결제를 해주는 건 아니죠. 대부분 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자, 이 인건비 신고를 해야 비용을 인정을 받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돼요. 세무서에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이것을 꼬박꼬박 신고를 해야지 소득세 신고 때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건비 신고는 언제 하죠? 매월 원차적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반기 6개월인데 해당되는 분들은 이 반기별로 원차적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매월 원차적 신고를 한 거는 이거 10일까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차적 신고를 하고요. 반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반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 10일, 7월 10일, 1월 10일이 있겠죠. 그때까지 신고를 하면은 됩니다. 이 신고를 하는 자체가 증빙이에요. 요거는 이제 일반 근로자의 경우이고, 근데 일용근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일용근로를 사용할 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분기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분기니까 1, 2, 3월은 그 다음 달 4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신 거고요. 2분기는 4, 5, 6월이죠. 그러면 7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면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거를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은 또 2%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하고 비용으로 인정을 안 받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제출하거나 추후 제출해서 2%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을 인정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산세가 2%인데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2%보다는 인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죠? 소득세 신고세 최저 세율이 6%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 가산세 내고 쓰더라도 비용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4대 보험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죠. 이 4가지인데 이 4대 보험이 좀 부담돼가지고 급여신고를 안 하신 분 사장님도 계세요. 그럼 이제 급여신고를 안 하시는 게 유리한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4대 보험료 부담액, 사장님들이 4대 보험을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근로자 급여약 1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급여를 100만원 줬다. 그러면은 대략 10만 5천원을 사장님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9%인데 4.5%씩 반반씩 내죠. 근로자랑 사장님이랑. 또 건강보험도 반반씩 내요. 그걸 다 합치면 한 10.5%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여신고를 안 하고 4대 보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급여신고를 하고 4대 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가? 요거는 과세 표준이 높으면은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해요. 볼까요? 자, 소득세 세율을 보면은 6%에서 42%. 자, 2021년도는 45%로 들었죠? 그건 이제 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42%를 해볼게요. 세율 6%에서 42% 사이인데, 우리 이제 급여를 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죠?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공제를 빼죠. 요 과세 표준이 1200만원에 넣으면은, 세서세율이 15%입니다. 1200만원 이하면은 6%고, 1200만원 초과하면 15%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과세 표준이 높으면은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급여 신고를 하고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장님들이 훨씬 유리해요. 물론 이제 과세 표준이 좀 적다 그러면은 급여 신고를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만원이다. 자, 급여가 100만원이면 4대 보험료 얼마 내죠? 1년에? 자, 1년치만 볼게요. 소득세도 1년에 한 번씩 내니까 10만 5천원. 월 10만 5천원에 곱하기 12 하니까 126만원. 연 126만원을 4대 보험료를 사장님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소득세 한번 볼게요. 자, 소득세는 내가 그래서 1200만원 급여를 아직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표준이 3천만원이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공제를 뺐더니 3천만원인데 여기는 아직 1200만원 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1200만원을 빼면은 세금이 얼마가 줄어들까요? 자, 1200에 어떻게 돼요? 지금 1200만원 빼면은 과세 표준이 1800만원이죠? 그러니까 세율이 15%니까 그 15%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5%를 곱하면은 180만원. 소득세가 180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1200만원 비용을 넣으면은 소득세가 18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거는 훨씬 더 이익이죠? 4대 보험료는 126만원 1년치 부담했는데 소득세 180만원이 줄어들어요. 근데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1500만원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1200만원 비용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200만원 추가분은 15%니까 1200만원 추가분은 얼마야? 300만원이죠? 300만원은 15% 계산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6% 계산하면은 99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비용을 추가로 공제를 하면은 99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4대 보험료보다 소득세가 더 작죠? 이럴 때는 이제 급여신고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물론 4대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좀 고민이 되실 텐데, 4대 보험료를 또 신고를 안 하면은 근로자가 이걸 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추후에.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의제기를 하면은 뭐 공단에서 실사까지 나오고 과태료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4대 보험료 신고도 하시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